잃어버린 리즈 시절을 되찾고 싶다는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곳은 경기도 수원입니다. 구슬 공방을 운영 중인 오늘의 주인공 현순 씨. 모두 그녀가 직접 만든 장식품들인데요. 현순 씨가 공방을 운영한 지도 어느덧 11년. 한 곳에서 오래 한 만큼 단골 손님도 꽤 있다고 하네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게 제일 예뻐요. 봐도 예쁘죠. 남주기 아까워. 그냥 다 갖고 싶죠? 선물을 주던지. 감사해요. 네. 또 놀러 오세요. 예. 언니 나중에 봬요. 예. 들어가세요. 구슬을 꿰어 만드는 비즈공예. 수작업이다 보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아이고 눈이야. 온종일 작은 구슬을 보는 탓에 피로는 금세 쌓입니다. 예, 여기가 제일 저려요. 이런 데가. 이게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눈도 자꾸 침침해지고 이렇게 쥐가 나요, 팔에. 여기 굉장히 저려요. 그래서 오래 못 해요. 잠깐씩 하고 또 쉬고 잠깐씩 하고 또 쉬고 이래요. 비좁은 공간에서 똑같은 자세로 이어지는 고된 작업. 혈액순환 장애로 힘에 부칠 때가 많아졌다는 현순 씨. 속도는 점점 더뎌지고 있는데요. 겨우 하나를 완성하고 움츠렸던 몸을 펴보지만 좀처럼 통증은 가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계속 이렇게 쪼그린 상태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몸도 쪼그라들고 자꾸 배만 나오고 앉아서 있다 보니까 배만 자꾸 나오고. 앉아서 작업하다 보니 갈수록 두둑해지는 뱃살에 고민이 많답니다. 체중이 늘어난 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호흡 곤란도 느끼고 있다는 것. 현순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제가 중학교 때 현대무용도 했고 그리고 한국무용도 조금 했어요. 그래도 몸이 좀 날씬하고 날아다니는 그런 몸매였죠. 애기 낳고 살림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보니까는 어느 날 문득 보니까 40대 후반 좀 됐을 때부터 이렇게 불어나니까 한번 불어나니까 내리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바쁘게 살아온 현순 씨. 자신의 건강을 챙길 시간은 늘 부족했답니다. 중년 이후 체중은 급격히 불어나 있었는데요. 감당이 어려울 만큼 쪄버린 살. 감출 수 없는 두툼한 팔뚝과 뱃살을 가장 빼고 싶다는데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 뱃살 때문에 여름만 되면 옷이 자꾸 얇아지니까 이 뱃살 이거 가리지 못해서 저는 이 셀룰라이트 이것도 보기 싫고 진짜 너무 싫어요. 이거 진짜 가위로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안 빠져요. 이거 무슨 수로 이걸 빼야 되죠? 이 뱃살 빼는 거. 뭐 기계가 있으면 진짜 기계로라도 뭐 어떻게 좀 쫙 잡아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뱃살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체중 조절이 절실해 보입니다. 아우 너무 오래 앉아 있었네. 이제 집에 갑시다. 몸 좀 추스리고 그리고 또 나오고 볼 일도 보고. 체중이 증가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현순 씨. 오늘도 이른 퇴근을 합니다. 그녀의 이동 수단은 자전거인데요. 자전거 타고 다니나 봐요. 아 그럼요. 출퇴근용이에요. 10년도 넘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닌 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가까운 거리는 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현순 씨. 퇴근길 그녀가 찾은 곳은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세요? 체중 감량에? 이게 자전거를 타면 살이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살 빼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퇴근할 때마다 시장에 온다는 현순 씨. 오늘은 뭘 사러 온 걸까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신선한 야채를 좀 구매하러 왔어요. 체중 감량의 필요성을 깨닫고 다이어트 식단을 시작한 현순 씨. 그날 먹을 양만 구입하기에 매일 시장을 찾고 있답니다. 그런데 점점 느려지는 발걸음. 현순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다이어트의 최대 적, 빵인데요. 아쉬운 표정이 가득한 현순 씨. 유혹을 참기 힘든 모양입니다. 치킨, 닭강정, 족발, 도나츠. 예전에는 많이 사 먹었죠. 근데 지금은 다이어트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도 자꾸 눈에 띄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 먹고 싶은 것도 자제하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중인 현순 씨. 이럴 때면 다이어트 성공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건 몸무게 확인. 빵의 유혹도 참은 만큼 변화를 기대해 보는데요. 변화가 없는 체중이 야속할 뿐입니다. 허리둘레도 체크해 보지만 심각한 복부 비만 상태입니다. 배가 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어머, 웬일이야 이거. 어머. 실망감을 뒤로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현순 씨. 다이어트에 좋다는 메뉴만 보이는데요. 닭가슴살로 위로를 하자. 날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참자.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하루 3끼 철저히 칼로리를 맞춰 식단을 챙기고 있는 현순 씨. 식사량도 반으로 줄였답니다. 부족하죠. 그냥 먹다 마른 것 같죠. 조금 더 먹어야 되는데 참자. 조금 뭐 배만 좀 속 쓰린 거 그것만 좀 없애주면 되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예. 이런 현순 씨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줄지 않는 체중. 답답한 마음에 포기할까 했지만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먹는 약들이에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약, 혈액순환제. 이거 매일 먹어야 돼요. 체중이 늘고 약도 점점 늘고 있는 건데요. 3년 전 찾은 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으니 이제 약 가지수가 이거보다 더 늘어나지 않기만을 바라야죠. 노력해야죠. 맨날. 그러나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는 몸이 야속할 때도 많은데요. 말도 안 돼 이거는. 이건 뱃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야 이거는. 어우 배야. 다리에 쥐 날라 그래. 허벅지 늘려주고 뱃살 빼기. 와, 그거 몇 번 했는데 땀이 벌쩍 나네. 어지러워요. 진짜 이 콧잔등에 땀 나는 거 봐. 꾸준한 운동과 철저한 식단. 그럼에도 줄어들지 않는 체중이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제가 관리를 그렇게 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뭐 식사를 조절을 제대로 못한 건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 나이살로 찐 건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쪄져 있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살 빼는 게. 고도 비만, 고혈압, 당뇨병까지. 건강을 놓치고 지나온 세월에 후회와 미련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현순 씨는 어떤 상태일까요? 네, 머리 쪽에 하시고 편안히 놓으시고요. 네. 여기 좀 걷겠습니다. 복부. 셀룰라이트를 측정하는 필름을 활용해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그녀의 상태는?
셀룰라이트 단계가 거의 마지막 단계, 4단계, 3단계가 섞여 있는 상태. 이미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셀룰라이트가 육안으로 많이 보이시고요. 상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다 섞어져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렇게 차가운 부분, 특별히 더 갈색으로 나오면서 가장 안 좋은 단계에 있습니다. 이곳에선 총 4단계로 셀룰라이트 진행 상태를 구분하는데요. 현순 씨는 셀룰라이트 분포가 많은 4단계입니다. 과도한 셀룰라이트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셀룰라이트가 생기면서 빠르게 노화가 오는 거고요. 피부 노화뿐만이 아니라 생체 노화가 오기 때문에 셀룰라이트는 단순 노폐물이 아니라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우리 몸에 정말 노화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수많은 여성들의 공공의 적 셀룰라이트. 진피층과 지방층 사이의 지방세포가 비대해져 피부 표면에 돌출된 셀룰라이트. 뷰티 호르몬 불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셀룰라이트는 뷰티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에스트로겐은 콜라겐의 변성과 국소적인 부종을 유발하고 지방세포의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진피층에는 수분이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체 체액과 지방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수분, 노폐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미세 혈액순환, 림프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셀룰라이트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년 여성 체중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 호르몬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현순 씨의 여성 호르몬 수치는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의 경우 중년이 될수록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내장 지방도 늘어나고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심혈관계 질환 발병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의 염증 물질이 장 점막을 자극해 세포의 정상적 사멸을 억제하고 비정상적으로 증식시켜 생명을 위협하는 암의 원인이 됩니다. 즉 중년 여성의 체중 감량과 건강을 위해서는 깨진 뷰티 호르몬 균형을 잡는 게 우선인 거죠. 겨울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얼마 가지 않아 멈추는데요. 발 뒤꿈치가 아픈가 봅니다. 통증이 꽤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제 살 좀 빼보려고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발 뒤꿈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증상이 좀 심해져서 병원을 가봤더니 족저근막염이라고 아마도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 발이 힘들어서 생기는 병 같아요. 운동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온 미경 씨. 살 빼겠다는 의지는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와 합체. 그런데 이런 미경 씨의 모습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들입니다. 이러다 진짜 돼지 돼. 이게 뭐야? 이제 진짜 돼지 되겠다. 뭐야 이게? 뭐라도 운동? 해봐. 운동해? 저번에 걷기라도 하더만. 걸으니까 족저근막염 생겨서. 걷는 거밖에 운동 없어? 그러면 뭐해? 이거 사이클도 있고. 나 다니는 헬스장 가도 되고. 헬스장? 괜히 끊었다 또 안 가면 어떡해. 돈 아깝잖아. 뭐 안 갈 생각을 벌써 해? 가기도 전에? 안 갈 생각을 벌써 하는 거야? 오늘도 아들의 폭풍 잔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아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외할머니도 사실 운동 같은 것도 잘 안 하시고 먹는 것도 편하게 드시다 보니까 뭐 당뇨도 오시기도 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당뇨 거의 전까지는 오신 단계라서 그것도 당뇨도 그렇고 이제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체형부터 외모, 식성까지 친정어머니를 똑 닮은 미경 씨. 질환도 닮을까 봐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께서 당뇨병을 앓으시는 거를 가까이서 봤거든요. 발뒤꿈치에 괴사가 되셔가지고 이식 수술을 2번씩이나 하시고, 그러고는 어머니께서 60대에 한갑을 전후로 또 이제 암이 발병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저 역시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미경 씨가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최근에 생긴 족저근막염이나 높게 나온 혈당 수치가 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미경 씨. 뱃살을 보면 미경 씨도 당혹스럽습니다. 육안상으로 볼 때 뚱뚱하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았어요. 뭐 청바지 허리를 한 28 정도 입고 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갑자기 40대 한 중반부터 몇 개월 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보면 막 깜짝깜짝 놀랄 만큼 식구들이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살이 갑자기 찌냐고 걱정을 할 만큼 막 급격하게 찌더라고요. 급격하게 살이 찌면서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 말고도 몸 여기저기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는데요. 전에 없던 각종 염증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방광염이 갑자기 급성으로 생겨서 막 병원을 근무하다가 막 뛰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몇 차례가 있고요. 그리고는 또 이제 부인과 쪽으로 또 염증이 생겨가지고 요즘도 그거는 계속 지금 치료를 다니고, 비만, 갱년기 이런 게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방광염과 자궁염증을 비롯해 두피와 피부 트러블까지 몸 곳곳의 염증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데요. 비만과 염증,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비만은 우리 몸에서 체지방이 증가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지방세포가 과도하게 커지게 되면 여러 가지 염증 유발 물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따라 돌면서 염증이 전혀 없는 장기에도 영향을 줘서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조미경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복부 비만 정도를 알 수 있는 복부 CT 촬영과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전체 지방 면적이 170, 피하 지방이 110, 내장 지방이 60 이렇게 나옵니다. 내장 지방이 이제 좀 더 많은 게 이제 건강에는 좀 더 안 좋다라고는 돼 있지만, 피하 지방이 내장 지방보다 조금 더 줄이기가 어렵다라는 또 그런 단점도 있어요. 혈액 검사 결과 미경 씨는 혈당이 높게 나왔고 염증 수치도 기준을 넘어서는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당뇨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그냥 두면 당뇨병에 진단된다는 얘기예요. 당뇨 전 단계의 가능성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니 우리는 단식 같은 걸 하면 안 되고,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저혈당이 오면 의식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식사를 어느 정도 해놓고 한두 시간 정도 흐른 후에 혈당이 가장 높을 때 운동을 하루에 3번, 4번 자주 해야 돼요. 덜 강하고 덜 길게. 적은 시간을 여러 횟수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게 당뇨나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의 운동 전략이죠. 혈당 관리가 필요한 미경 씨에게는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조금씩 자주 운동하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옷이 꽉 끼네. 배가 좀 나왔나 봐. 진짜 몰라. 사이즈가 맞는데 꽉 끼네 이제. 살 좀 빼야 되나. 배가 진짜. 옷을 또 사야 되나 바지를. 네. 아이고. 이 해마다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옷을 또 쇼핑을 알아봐야 돼. 이번엔 네가 사줄래? 한 36kg. 금방이라도 셔츠를 터뜨리고 나올 것 같은 성호 씨의 뱃살. 오늘도 뱃살과 씨름을 한 후 출근길에 나서는데요. 나날이 늘어나는 뱃살의 원인을 알기 위해 성호 씨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성호 씨의 직업은 수행기사인데요. 그러다 보니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차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데요. 이렇게 커피나 여기 과자 같은 거, 제리 같은 거를 항상 갖고 다니고요.
쪽에 빵도 이렇게 빵, 커피, 우유 같은 거 항상 비상식량을 갖고 이렇게 다닙니다. 식사 시간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이걸로 이제 수시로 요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먹고 나서 좀 걸으면 되는데 또 차에 앉아서 보통 30분씩 스탠바이 해야 돼. 30분 또는 1시간씩 스탠바이 해야 돼 보니까 이게 다 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보다는 군것질을 수시로 하며 허기를 달래는 것이 일상이 됐다는데요. 이렇게 오늘도 뱃살은 계속해서 늘어만 갑니다. 한편 이진 씨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침 겸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이진 씨. 나날이 살이 찌고 있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오늘도 좋아하는 음식 앞에 잠시 보류하는데요. 떡볶이 사랑입니다. 떡볶이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김말이 튀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찾기를 시작하는 이진 씨. 혼자 먹기에는 다소 많아 보이는 양이지만 이진 씨의 식사량으론 애교 수준이라는데요. 아침은 거의 안 먹고 점심 메뉴는 분식 종류, 빵 종류, 커피, 국수 종류 그 정도 먹고 있고 고기 종류, 육류 위주. 식사 시간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입에 당기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품들을 주로 먹고 있었는데요. 음식의 양도 양이지만 먹는 속도는 그야말로 순삭입니다. 폭풍 흡입 후 늘어난 뱃살 앞에서 후회가 또 밀려오는데요. 한땐 날씬한 몸매를 자랑했지만 한 번 찐 뱃살은 빠질 줄 몰랐고 건강적신호까지 켜졌다고 합니다. 살이 찌니까 움직임이 둔해지고 제가 이제 피로감이 느껴지고 또 이제 그 자궁 쪽에 좀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자궁 내막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살을 좀 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마음도 잠시. 주체할 수 없는 식탐으로 다이어트는 늘 내일로 미뤄진다는데요. 퇴근하고 돌아온 이진 씨가 집에 오자마자 휴대전화 3매경에 푹 빠졌는데요. 저녁에 오면 힘들어서 배달 음식 먹거나 외식을 하고 오는 편이에요. 두 사람 모두 맞벌이를 하다 보니 배달 음식, 인스턴트 식품 등을 자주 먹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녀왔습니다. 수고했어. 자기 냄새 보냈냐? 네. 배고프다. 밥 먹자. 좀만 기다려. 응. 족발 시켰어. 족발 맛있겠다. 저 누가 어디서 봤는데? 투표해요. 네, 누구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 수고하세요. 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족발의 양 또한 두 사람이 먹기엔 많아 보이는데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폭풍 흡입 모드에 돌입합니다. 맛있죠? 응? 천히 먹어. 응. 배가 고파서 빨리 먹거든요. 배고픔에 허겁지겁 먹는 것은 물론 TV를 시청하며 식사를 하다 보니 포만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많았던 음식들은 이미 초토화됐는데요. 지성이 올 때까지만 좀 누울게. 아이고. 아, 배불러. 배가 터질 것 같아. 배불러. 나도 많이 먹었어. 배 어디로 감췄냐? 그래서 이렇게 큰 옷만 입게 돼요, 자꾸. 식사 후에도 디저트를 꼭 챙겨 먹을 만큼 남다른 식탐을 자랑하는 두 사람이지만 그들도 한때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살이 한번 뺐는데 요요가 다시 오더라고요. 제가 단기간 그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먹고 싶은 음식들을 제한했기 때문에 살을 빼고 나니까 이것도 먹어도 되네, 저것도 먹어도 되네 하면서 양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다시 제 몸무게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실제 다이어트를 경험한 사람 중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을 겪은 사람은 64%에 달했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에도 2년 이내에 요요 현상을 겪을 확률은 53%, 5년 이내는 78%에 달할 만큼 요요 현상이 다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요요 현상의 과정에서 심박 출량과 혈류량은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 지수는 상승하며 심장병과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요 현상을 수시로 겪게 될 경우 체중 변화가 없는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률이 33%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대체 요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 장내 환경 또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장내 미생물이 비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만의 경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뚱보균인 퍼뮤큐테스균이 많고 지방 축적을 방해하는 날씬균인 박테로이데테스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 결과 요요 현상이 나타난 비만 실험지의 장내 미생물을 개선하였더니 요요 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요가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꿈꾼다는 조이진, 문성호 부부. 이진 씨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또 하나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는데요. 결혼했을 때 입었던 그 예식 옷을 입으면서 그때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빠지지 않는 나이살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주부를 만났습니다. 365일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도무지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배하고 옆구리하고 아이가 놀려요. 옆구리 살 이렇게 잡으면서 우리 엄마 지방이 말랐을 때는 최고 말랐을 때가 47kg. 지금은 한 20kg 이상 쪘죠. 결혼 전에는 아주 늘씬한 체형이었던 조미영 주부. 무슨 음식이든 마음껏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었다는데요. 하지만 출산과 동시에 급격하게 늘어난 살. 제가 47kg 때 입었던 옷들이에요. 예전에 입었던 옷들은 이제 겨우겨우 몸에 들어가는 수준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네네. 이게 원래요. 단추 다 잠가서 원피스를 입는 거예요. 가까스로 단추를 잠가 보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은 터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요. 예전에는 다 잠겨서 원피스를 입었어요. 팔다리와 복부에 보기 싫게 붙은 살을 어떻게든 떼어내고 싶다는 조미영 주부. 이런 나이살은 주부들의 공통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나이살, 특히 복부 비만 때문에 고민이라는 또 다른 주부를 만났는데요. 살이 많이 쪄서 외부로 나갈 때도 조금 꺼려지고, 네, 몸이 조금씩 이제 아파오고 있어서 그게 제일 많이 걱정이 돼요. 옷을 걷어내자 복부와 허리 쪽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살덩어리들. 제가 살이 빠지면 꼭 입고 싶은 원피스거든요. 이게 왜 니트 원피스는 날씬하지 않으면 감히 도전을 할 수 없어요. 다이어트에 꼭 성공해서 입겠다는 다짐으로 구입한 후 결국 살이 빠지지 않아 장롱에 모셔둔 옷들이 한가득이라는데요. 몸에 딱 붙는 옷은 꿈도 못 꿀 체형. 이렇다 보니 매일 펑퍼짐한 옷을 찾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부들의 최대 고민인 나이살. 단지 호르몬의 변화 때문일까요? 혹시 잘못된 습관 때문은 아닌지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식습관을 교정해둘 식품영양학 박사
김정은 교수. 그리고 비만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려줄 가정의학과 성시연 교수입니다. 나이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두 주부의 일상을 관찰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단 1kg도 빠지지 않았다는 조미영 주부. 그녀의 식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 메뉴를 보니 그리 특별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먹어봐. 이거 봄나물 들어간 달래 양념장입니다. 잡곡밥에 김 그리고 봄나물 등으로 나름대로 저칼로리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식단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식후에 운동도 거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봐서는 대체 왜 살이 찐 건지 도저히 모를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천천히 걸으시네요. 운동을 하시는데. 그러게요. 지금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지금 목에도 좀 무리가 가실 거는 같아요. 운동하는 모습을 조금 더 지켜봤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맥박과 호흡수가 어느 정도는 증가하는 운동이거든요. 그건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나고 그렇게 해야지 운동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는 절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잘못된 걷기 자세와 느린 속도가 문제였는데요. 그마저도 20분 안에 끝나버렸습니다. 간식을 싸우셨어요. 네, 이렇게 좀 야외에서 바람 살랑살랑 불 때 과일 드시면 물론 뭐 맛있죠. 그런데 사실 과일을 먹으면 피부 미용에 좋고 살이 안 찐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뭐 과자나 다른 인스턴트 식품에 비해서는 과일을 드시는 게 좋지만 사실 과일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당이 많기 때문에 칼로리가 많거든요. 살이 찌는 원인이 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조미영 주부의 운동은 계속되는데요. 다이어트 강박 때문에 집에서도 쉴 새 없이 움직인다는 조미영 주부.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는 밥 대신 과일로 대체합니다. 과일을 상당히 많은 양을 드시네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끼 식사보다도 더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꽤 많은 양을 드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보자 그 주부님께서 지금 자몽을 드실 때 겉에 하얀 막을 지금 다 벗기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기에 이제 폴리페놀산의 일종인 그 히스토페린이라는 물질이 많거든요. 그 물질 자체는 이제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제 LDL 수치를 낮추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그런 역할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혈관 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절을 하는데 지금 좋은 성분은 다 벗기시고 드셔가지고 저것도 조금 유의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잘못된 운동 습관과 과일의 과육만 과다 섭취하는 식습관으로 살을 빼기는커녕 오히려 찌우고 있었던 조미영 주부. 그렇다면 두 번째 주부의 생활 습관은 어떨까요? 역시나 관찰 카메라를 통해 지켜봤는데요. 느지막이 하루를 시작해 첫 끼를 준비하는 장희영 주부. 첫 끼를 드시는데 비빔밥으로 드시네요. 저도 아이 키우면서 비빔밥 사실 주부들이 가장 뭐 즐겨서 먹는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드시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반찬들 그냥 그릇에다가 다 넣고 비벼서 그냥 한 그릇 들고 드시기 편하니까 그렇게 먹는데 반찬 하나에도 다 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조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간이 세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죠. 섞어가지고 한 입씩 크게 넣어서 빨리 드시는 거. 요 두 가지가 사실은 비빔밥의 가장 좀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많은 양을 아니고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살이 빠지지 않느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하루에 2끼 정도는 소식으로 나눠서 적어도 4시간 간격을 지켜서 드시는 방법이 다이어트적으로 맞고요. 저렇게 한 끼를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는 거는 다이어트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허겁지겁 식사를 마친 장희영 주부. 바로 TV를 켜고 소파로 직행하는데요. 복부 비만이 꽤 있으시네요. 걸어오실 때는 잘 몰랐는데 뭐 전형적인 주부의 몸매, 복부 쪽에만 좀 이렇게 지방이 몰리고 그리고 피하 지방뿐 아니라 내장 지방도 좀 많은 체형 같아 보이세요. 이분은 특히 군것질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간식을 거의 하루 종일 달고 살 정도라고 합니다. 간식 중에서도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특히 당분이 높은 것들을 즐겨 먹는다는데요. 간식을 섭취하는 장소 역시 소파 위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형적인 그런 카우치족,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계속해서 간식을 먹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시네요. 이분은 워킹맘이셔서 평일엔 내내 일을 하고 주말에는 휴식을 위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간식 먹기 딱 좋은 이 소파 위는 그녀에게 최고의 휴식처. 자세를 자유자재로 바꿔가며 휴식을 취합니다. 드시자마자 누우셨네요. 사실 먹자마자 누우시게 되면은요, 소화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살이 찌는 원인과 직접적으로도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TV 시청과 비만과 체중 증가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면은 하루에 2배 이상 남들보다 TV 시청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살을 찔 확률이 3배 정도나 높고 또 그런 피지컬 액티비티, 신체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닝을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생활 습관의 변화, 그런 식이 변화가 이분한테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량 없이 하루 종일 간식만 섭취하고 먹고 바로 눕는 것은 물론 비빔밥으로 하루 한 끼만 먹는 것 등 살이 찌는 대부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장혜영 주부. 소파, 간식, TV 등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비만의 원인이었던 것. 그렇다면 두 주부의 비만 위험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조미영 주부의 검사 결과.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로 보통 비만도를 체크하게 돼 있는데 조미영님의 경우는 계산해 봤더니 한 25.1 정도 나오고 있고요. 25도에서 29.9 사이를 저희가 비만 1단계라고 하는데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또는 체중과 관련된 관절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정상인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 체중에서 벗어나 비만 위험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장희영 주부의 검사 결과. 피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검사 결과에서는 고지혈증이 확인되셨고요. 보통 간 수치가 40 미만으로 나와야 되는데 44에 54로 이제 지방간 수치가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셔서 당뇨, 고혈압 등에 걸릴 확률이 높으신 편이고 반드시 생활 교정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높은 체질량 지수와 콜레스테롤 수치로 비만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 고지혈증 소견까지 있었는데요.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은 하나가 발생하면 도미노처럼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함께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또한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고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지혈증은 체내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고 혈중의 지방량이 늘어나 뇌졸중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입니다.